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이제 코이워 재무에 관한 걸 한번 볼게요. 요약 재무 정보, 연결 재무 정보인데 그냥 재무 정보는 넘어갈게요. 종속회사, 관계회사가 매출과 자산이 너무 적어서 한 9억, 12억 정도밖에 차이 안 나니까 뭐 거의 영향을 못 끼친다고 본다고 가정하고 요것만 볼게요. 연결. 현금, 현금성 자산, 매출 채권, 단기 금융상품, 재고자산 이렇게 칠해놓은 거는 조금 유심히 봐야 될 것들. 그리고 작년과 저작년과 수치가 많이 변한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왜 변했는지를 찾아보면 되겠죠. 작년 매출, 작년에 현금성 자산이 194억. 근데 올해는 326억. 현금이 늘었고 매출 채권이 259억이 일해주고 돈 못 받았는데 올해는 34억. 다 돈을 받았다. 단기 금융 상품은 짧은 기간 안에 그 돈을 쓸 수 있는 거, 적금 몇 개월짜리 뭐 그런 거 있잖아. 적금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넣을 수 있지만 요거는 정말 짧은 기간 한 달에서 석 달 안에 찾을 수 있는 것들, 한 석 달 안에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넣고 나머지는 이렇게 아닌 걸로 하여튼 단기 금융 상품 재고 자산은 247억에서 251억 한 4억 정도 늘었고 비유동 자산이 787억이 674억으로 조금 줄었죠. 매출 채권이 하나도 없고 장기 매출 채권 투자 다른 거 유형 자산이 별 차이 없고 361억, 358억 이렇게 별 차이 없고 투자 부동산도 별 차이 없고 107억에서 106억. 무형 자산이 17억에서 17억 별 차이 없고 다 별 차이 없어. 부채도 유동 부채 1년에 갚아야 될 게 420억에서 265로 한 160억 감소됐네. 비유동 부채는 35억에서 35억 별 차이 없고 자본도 자본 변동이 자본금이 48억 별 차이 없고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잉여금 자본 잉여금 요게 115억 별 차이 없고 변동 없고 다 변동 없는데 이익 잉여금만 1019억에서 1037억 한 19억 18억 정도가 증가했네. 그래서 자본 총계가 1186억에서 1200억으로 자본이 한 14억 정도 증가했다. 요렇게 매출액은 작년 대비 작년에 113억, 1113억, 1131억, 올해는 515억, 거의 반동가리 난 거죠. 100% 감소, 매출 감소. 영업이익이 올해 매출을 기준으로 보니까 1.7%고 작년 대비 엄청나게 작년에는 117억인데 올해는 9억이에요. 9억 매출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은 올해 37억, 작년에는 206억. 작년보다 엄청나게 못해. 작년보다 하여튼 100% 못했다 보면 돼. 100%. 단기 순이익은 더 떨어지네. 매출 대비 5.8% 정도. 그래서 EPS를 구하면은 주당 순이익을 구하면 그 순이익에서 주식수를 나누면은 398원 곱하기 25%를 하면은 곱하기 25% 더하기 398을 하면은 497원 정도 나오는데 1년치. 그러면 요거를 이제 지금 주가에 나누면은 PER이 나온다. 19배, 그 20배, 멀티플이 20배, PER은 20배. 그러면 영업이익에서 나누면은 영업이익 900억인데 지금 시총이 얼마야? 2,700억이가. 2천 얼마지? 시총 900억이네. 900억에 9억을 나누면은 멀티플 100 정도 영업이익으로서는 그러니까 원래 너무 못한 거지. 아니면 작년에 너무 잘했던지. 순이익 나누기 자본을 하면 ROE가 나오는데 순이익이 37억에서 자본이란다. 자본이 515억을 왜 515억이지? 자본이 1200억인데 잘못 적었네. 잘못 적었다. 순이익 37억에서 잘못 적었다 맞지? 요거는 아니고 37억에서 1200억 1200억이네. 37억에서 나누기 1200은 곱하기 100 맹 3% 2.4%나 3%나 똑같다 맞지? 별 차이 없다. 3% ROE는 3% 실수했네. ROE는 3% 나왔다. 요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다. 이제 요거를 자세히 들어가면은 현금성 자산이 318억, 매출 채권이 33억, 매출은 줄었고 단기 금융상품 174억, 재고자산 이렇게 아까 전에 했던 말 그대로. 그럼 이제 다 연결됐으니까 부채도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고 자본은 큰 변화 없었고 자본 총계에서 바뀌었고 이거 다 나왔던 거 왜 또 나오지? 요약 별도 그러니까 별도 차이 없다고. 별도 차이 없으니까 그냥 통과. 이렇게만 보고 연결 재무제표 이제 자세히 들어가면 현금성 자산 증가. 여기에서 연두색이 작년보다 증가한 거고
다른 거는 그 핑크는 작년보다 감소했다고 보면 되는데 여기는 감소한 게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정도. YMT 할 때는 YMT는 그 감소한 게 거의 없었잖아. 맞지? 보여줄 게 많으니까 얘네들은 그러니까 거의 다 증가했는데 얘들은 매출 자체가 확 작년보다 확 감소됐고 이건 뭐 자산이니까 매출하고 상관없지만 그래서 현금은 증가했고 뭐 재고 물건 매출 채권은 감소했고 그러고 재고 자산은 조금 증가했고 한 4억 정도 증가했으니까 이거는 뭐 크게 증가했다고 증가 안 했다고 볼 수도 없는 그냥 현상 유지. 장기 금융 상품이 177억이 든 게 90억으로 감소됐고 장기 투자 자산도 투자하는 자산도 117억이 든 게 81억으로 감소되고 그래서 자산이 감소된 거예요. 자산은 매출 채권도 자산이고 뭐 이렇게 재고 자산도 자산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감소되면 나쁜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매출 채권이나 재고가 감소되면은 자산도 떨어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1648억의 자산이 1496억이 됐다. 부채로서는 매입 채무 외상값이 작년에 192억인데 69억으로 줄었어. 좋은 거잖아, 맞지? 외상값이 줄었다는 거는 외상값이 줄었다는 건 영업 현금 흐름에 현금이 나갔다는 소리지. 왜? 외상값이 줄었으니까 외상값 갚아야 되잖아. 그리고 단기 차입금 은행에서 빌린 게 150억이었는데 올해는 120억 줄어들었고 기타 유동부채도 33억에서 57억으로 늘었고 이런 식으로 장기 차입금은 20억에서 16억으로 감소됐고 부채 총계가 462억에서 296억으로 부채가 한 150억 정도 170억 160억 정도 166억 정도 감소됐다. 자본금은 이익잉여금이 1019억에서 1037억 증가됐고 자본 총계가 이런 식으로 증가됐다. 그래서 자본과 부채를 더하니까 1496억이고 여기서 자본을 빼면은 부채가 나오지. 그럼 부채가 29억. 부채율이 얼마지? 잠깐만. 229억. 29 나누기 140, 120은 24%. 부채율은 24%. 24. 부채율 24. 이렇게 나온다. BPS를 구하는 거는 북밸류 프라이스 쉐어, 북밸류 그 주당 순자산 가치, 북밸류 주당 순자산 가치 계산하는 공식은 자본 나누기 주식수. 자본에다가 내 주식수를 나눠버리면 자본 1200억에 내 주식수를 1500만 원. 아닌데 이거 얼마야? 1억 이거 얼마야? 1200억 1500만 원. 아, 어렵다 맞지? 1200억 1500만 원. 1500만 원. 나누기 97 970만 하면은 12372 BPS가 나오는데 요거를 주식수에다가 나누면은 9890원이 한 주니까 지금 주가 9890원 나누면은 0.79가 나온다. PBR 0.79 1보다 밑에 나오면은 숫자가 1을 기준으로 밑으로 나오면은 내가 지금 회사를 다 정리하더라도 주식 회사니까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게 더 크다. 자산이 더 많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자산보다 값어치를 덜 받고 있다. 그래서 저평가, 저퍼주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저 PR, 저 PBR. 이 자산보다 이 주식이 더 싸다. 더 싸다. 요걸 더 싸다. 그런 식으로 더 싸다.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이거는 더 싼 거를 봐달라 그러면은 이걸 다 처분했을 때 이거에 대한 그거 혜택은 받는 거고 그 전까지는 그냥 더 싼 걸로만 간직하고 있는 거지. 주가에 영향은 미치겠지만 그래도 뭐 저렇게 그래서 매출 포괄 손익 계산서를 보면 매출 515억 원, 분기 매출은 171억 원. 3 곱하면 3일은 3, 35, 37, 21, 510억 딱 떨어지잖아요. 이거 매출 원가도 3일은 3, 32, 6 하면 360억 딱 떨어지고 그러니까 3분기까지 이게 3분기까지 그냥 정상적으로 꾸준히 자기들이 걸어온 페이스로 한 거라고 보면 되지. 매출 원가 374억 매출액 570억에서 그걸 빼니까 매출 총이익 141억이 나오고 거기에서 판매비 관리비 131억 132억 작년에는 판관비가 126억 작년에 매출이 작년에도 3분기 매출은 590억 올해는 515억 작년 3개월 3분기 마지막 분기 3분기에 220억 올해는 170억 여기는 3 곱하면 326 660억 나왔는데 600억 정도 나왔잖아. 그러니까 작년에도 3분기까지는 고르게 나온 거지.
고르게 나왔는데 갑자기 아까 전에 보니까 작년 매출이 1100억 나왔잖아. 1100억. 그러니까 이거는 4분기에 한 500억짜리가 매출이 터진 거야. 그래서 이 모든 걸 끌어올린 거지. 1년 걸 끌어올린 거지. 얘들 4분기에 매출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요번에 4분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도 코이버도. 그래서 판관비도 비슷하고 판관비가 한 6억 정도 올라갔고 영업이익이 9억, 작년에는 38억 이런 식으로 됐다. 영업이익이 그거 줄어들려면은 매출 원가가 높든지 아니면 판관비가 높든지 둘 중에 아니면 매출이 낮든지 이렇게 되면 영업이익은 감소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영업이익과 상관없는 기타 수익과 기타 비용, 금융수익, 금융비용. 기타 수익은 땅을 임대해줬든지 내가 가진 돈을 임대하든지 대여하든지 뭐 하여튼 있는 자산을 이렇게 쓰는 가운데서 이렇게 굴리는 가운데서 벌어들이는 수익. 금융수익은 은행과 직접적으로 차입금이나 그런 거 있잖아. 그 빌린 돈 이런 것들. 그리고 내 자본이 자본 아니구나. 그거는 하여튼 내가 은행과 빌린 거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자와 그거 이율, 뭐 그런 것들이 수익이 될 수 있고 비용이 될 수 있다. 그런 게 요거는 영업과 상관없으니까 영업 외 수익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따로 묶어서 요걸 더하고 빼고 하니까 수익이 7억, 금융 수익이 17억, 그럼 24억이지. 거기서 금융 기타 비용이 9천만 원, 그리고 또 뭐고 금융 비용이 9억, 그러니까 10억을 빼면 한 7억은 플러스 132억. 영업이익이 9억에서 7억 플러스하면 16억인데 거기서 세금을 얼마? 13억을 내면은 뭐지? 아까 전에 16억에서 13억 내면 분기순이익이 계산 잘못했다. 10억, 9억, 하여튼 23억이 나온다. 37억이 나온다. 37억이 왜 나왔지? 법인세 13억인데 13억, 금융비용 9억, 금융수익 17억, 영업이익 9억. 잠깐만 이거 왜 이래 됐노? 9 플러스 기타 수익 7 플러스 금융 수익 17 플러스 이제 33억이지. 아직까지 분기 순이익 37억인데 신기하다 이거. 신기하다. 9 플러스 6 플러스 16 33 금융 비용인데 이거 이상하다. 법인세가 이만큼 안 빠질 건데 잠깐만 이거 말이 안 맞잖아. 영업이익이 9억이고 9 플러스 기타 수익 7 플러스 그리고 금융 수익 17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 9천만원 0.9 마이너스 9억 5천 9는 23억인데 왜 이게 37억이 됐지? 신기하다. 내만 신기하나? 이 세금에서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13억이잖아. 23억이잖아. 맞잖아. 나하고 계산했는 게 23억이잖아. 근데 법인세 비용은 비용을 나간 거거든. 빼야 되지. 얘들 이거 더한 것 같은데. 맞지 이거? 이것들이 23 더하기 13은 36이잖아. 이거 맞네. 이거 더한 것 같다. 이게 잠깐만 이거 표기를 잘못했든지 뭐 이렇게 잘못된 것 같다. 23억이야. 이거 내가 알기로도 30 몇 억 정도로 알고 있거든. 아니면 잘못 표기했든지 23억에서 이거 법인세 13억 빼면은 10억. 이 뒤에 또 나오니까 그때 한번 보자고. 자, 분기 순이익 그래서 그럼 순이익이 잘못되는데 맞지? 잠깐만 앞에 거 보자. 신기하네. 영업이 37억. 이건 또 37억인데 37억 2,500만원. 37억 2,500만원. 37억 2,500만원 맞는데 가만 이거에서 숫자가 잘못된 것 같다. 맞지? 법인세에서 뭔가 이렇게 내가 한 5천만 원으로 그 세금이 까져가지고 한 5천만 원 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까져도 그런데 이 다시 되돌려 받았던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 맞지 싶다. 다시 되돌려 받는 거 싶다 이거. 일단 넘어가 보자. 그래서 EPS 하면 이게 계산 다 틀리잖아.
그리고 자본 변동표에 자본 변화는 자본금, 주식 발행 초과금, 기타 자본 요게 깨끗하다. 그러니까 뭐 바뀐 게 없지. 자본이 바뀐 게 없다라는 거는 뭐 유상증자, 무상증자 뭐 이런 것들, 뭐 신주 발행, 뭐 BW 발행, 뭐 CB 발행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럼 뭐가 있다? 분기 순이익 그리고 배당금 뭐 이런 것들만 마이너스 플러스 됐다. 그래서 자본이 996억에서 1200억이 됐다. 자본이 1200억으로 늘었다.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 현금은 그냥 캐시 흐름, 현금이 흘러가는 것들 그걸 연결해가지고 영업활동 현금은 영업은 돈을 벌기 위한 일, 영업활동,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것들로 인한 현금 흐름,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흐름, 당기 순이익도 영업으로서 창출된 거잖아요. 그래서 당기 순이익도 포함시키고 뭐 이자 수익, 뭐 배당금 수익, 영업으로 창출된 현금 흐름은 또 뒤에 그 자산이 변동되는 게 또 나오니까 그건 뒤에 가면 또 자세히 나오고 그런 걸 다 더하니까 87억이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있고 작년에는 그만큼 매출 잘 나왔다고 했는데도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3분기까지는 58억이다. 자, 여기 법인세 납부 여기 34억인데 좀 신기하다 이거. 투자활동 현금흐름은 투자로 인해서 발생되는 현금에 대한 흐름.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학원 뭐 애기를 얘기를 들면은 애가 학원 가는 거. 그러니까 매출과는 상관없이 비용을 소모하는 거, 돈을 벌기 위해서 비용을 소모하는 거, 애기 학원비 이런 거는 돈 벌려고 학원비 쓰는 거 아니잖아. 학교 공납금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뭐 영어학원, 뭐 수강 뭐 이런 거는 나중에 더 많은 걸 벌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 지금 투자를 하는 거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한다. 어떤 게 있는가 보니까 단기금융상품, 장기금융상품. 유형자산을 처분하든지 임차보증금, 뭐 장기금융상품 증가, 유형자산을 취득, 무형자산을 취득, 임차보증금의 증가 뭐 이런 것들이 투자활동으로 읽힌다. 여기 보면은 유형자산의 처분 200억짜리 여기 있지. 작년에 유형자산 206억짜리를 처분했단 말이야. 유형자산 눈에 보이는 자산 작년에 200억 처분했다. 그러니까 이게 처분하면 이게 다 돈이 어디 들어오겠네. 들어오잖아 통장으로. 그러면 이게 뭘로 잡힌다? 기타 이익으로 잡혀서 순이익으로 확 뻥튀기 될 수 있다. 재무활동은 내 자본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뭐 차입금이나 내가 가진 게 아니라 은행에서 빌리는 돈이나 자본금이 변동될 때 그걸 적는 거예요. 근데 이게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는 은행에서 빌리는 거나 배당을 준다라는 게 적다라는 소리와 같은 거지. 그대로든지. 이게 마이너스 된다라는 거는 은행에서 빌리든지 그러니까 배당을 줬든지 했다라고 읽히는 거고, 투자 활동이 플러스 된다라는 거는 전기에서 가져왔던 금액에서 뭐 차입금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차입금이란다. 이렇게 뭐 보증금, 유형자산 처분 이런 게 거의 안 일어났다고 뺄 거 다 빼더라도 거의 뭐 이렇게 안 일어났다고 보는 금액이고, 말이 좀 헷갈린다. 자, 그래서 배당금 빼고 리스 부채 이런 거 빼고 유동성 장기 부채 상환되는 거 빼고 했으니까 52억을 썼다. 뭐 자본이나 아니면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썼다. 이게 보증금의 증가 있잖아요. 증가는 불어넣는 현금은 5천만 원 있지만 5천만 원보다 쓴 게 더 많아서 마이너스다. 투자 활동은 투자한 것보다 안 투자한 게 더 많아서 들어오는 돈이 더 많아서 플러스다. 이렇게 안 투자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현금 활동 플러스 영업 활동 플러스 재무 활동 마이너스. 이렇게 영업으로서는 현금이 돌고 있고 투자는 안 하고 있고 덜 하고 있고 재무는 잘 갖고 있고 잘 쓰고 있고. 그래서 현금이 시작할 때는 194억이 기말에 보니까 2020년 9월 30일 보니까 326억이 됐네. 그래서 현금이 132억이 증가했다. 작년에는 동기간에 48억이 감소했는데 올해는 132억이 증가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 최대 주주는 황인한 16.82%, 김근식 9.71%. 요거 특별 관계자로 나와 있던데 요 두 분이 뭐 이렇게 뭐 가족관인가 봐요. 뭐 성이 다르지만 자 요렇게 뭐 이렇게 뭐라 해야 돼 이거 주식회사가 있고 대주주가 변화 안 된 게 있고 유무선 통신자 개발 그 연결 대상 종속기업이 자산이 12억밖에 안 되니까 매출액도 11억밖에 안 되니 별 그거 없다. 재무제표 연결 안 된다 이 말이지. 그거 연결 실체 총 부분 수입 유선 통신 사업, 무선 통신 사업
유선통신장비, 무선통신장비 요거 유선통신에서 513억 매출, 무선통신에서 11억 매출, 전분기는 12억, 전분기는 597억 요렇게 감소는 했지만 이렇게 매출은 513억, 11억 이런 식으로 올리다. 무선통신이 매출이 아주 낮지. 합치면 524억의 매출을 올렸다. 10% 이상 고객은 LGU 플러스, KT, 기타 이렇게 되어 있다. LGU 플러스는 38%를 차지하는데 198억, KT는 24%를 차지하는데 125억, 기타는 191억, 37%를 차지한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요구 불예금, 그 은행에서 내가 돈 달라 그러면은 요구하는 거를 불가, 아직 우리 돈 없어 안 돼요 이런 말 못하고 그냥 다 줄 수 있다. 이런 거 요구 불예금 터달지 않고 주겠다. 326억. 그래서 326억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다. 매출 채권 기타 유동 금융 자산 요거는 매출 채권 아까 말했다시피 51억 270억에서 감소됐으니까 현금이 그만큼 120억만큼 불어난 거고, 대손 충당금은 17억 정도 걸어놨고, 매출 채권은 34억 아까 같은 거네. 그래 미수금 10억. 그래서 38억이 기타 비유동 자산이라고 나와 있고, 자 17억이 요거는 이제 손상차손, 이게 대손 충당금이야. 요 있잖아 17억 대손 충당금이 그 시작할 때는 11억으로 시작했는데 손상됐다고 6억을 더 인식해서 17억이 됐다 이 말인가. 그리고 연령별 만기 미도래하고 6개월 안에 거는 채권이 46억, 6개월에서 1년 6천만원, 1년 이상 된 게 16억, 요렇게 63억의 채권이 잔액으로 있고, 손상됐다고 판단하는 건 17억, 요 계속 17억 나오는 거, 요거는 6개월 미만짜리가 5,900만원, 6개월에서 1년이 한 600만원, 1년 경과한 게 16억 정도가 손상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재고자산은 전기에 193억이 183억이 되고 10억 감소했고, 183억이 176억으로 한 7억 감소했고, 그리고 원재료 66억에서 75억 9억 증가했다. 이거는 그래서 총 합계를 보니까 247억에서 251억으로 4억 3억 한 4억 정도 증가했다. 재고가 251억에서. 자, 기타 비유동 자산 요거 선급금 36억, 뭐 선급금 순액 뭐 이거 같은 말 아이가 30억인데 여기도 선급금도 미리 선급 미리 준 돈, 계약금 쪼로 준 돈 요거를 대손 충당금 못 받는다고 그렇게 감안해서 한 7억을 설정했는데, 그 7억이 어떻게 설정됐는지는 요게 시작할 땐 6,700만 원을 설정했는데 6억 7천을 설정했는데 손상 차손을 인식한 게 3천만 원이 더 돼서 총 7억을 설정한 거야. 그래서 여기도 연령을 보면 6개월짜리가 30억인데 손상된 게 2억 9천 2,900만 원, 6개월에서 1년 2,400만원인데 240만 원, 1년 이상 된 게 6억 6천인데 6억 6,900원. 이거를 1년 이상 된 게 다 손상됐네. 맞지? 요거를 못 받는다 생각하고 이만큼 대손 충당금을 메꿔넣었다. 장단기 상품, 장단기 금융상품 174억, 비유동 1년 이상 되는 게 90억. 요렇게 260억 정도가 장단기 금융상품. 요 174억은 아래도 나오는데, 요게 어떤 게 있냐면 수익증권, 특정 금전신탁, 특정 금전신탁이 뭐야? 수익증권의 증권회사에, 그러니까 뭐 주식이겠지. 131억, 특정 금전신탁에 42억, 그리고 비유동으로서 연금보험에 44억, 그런 식으로 해서 유동에는 174억, 비유동에 44억의 공정가치 금융자산 내역을 자세히 풀어놨고, 그 44억 요거 맞지? 비유동에 정기예금 요거는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고, 이거는 상각하고 난 뒤에 금융자산 내역인데, 그거가 정기예금에 46억이 들어있다. 매도 가능한 금융자산이 81억. 이거 왜 81억이지? 장기투자자산 장기투자자산으로 들어가 있는 게 매도 가능하고 그게 금융자산인데 81억이 있다. 그게 뭐 어떤 게 있는가 보니까 비상장 주식 8억, 출자금이 73억. 요것도 자세히 나올 거야. 비상장주 및 출자금. 자, 입코스메틱의 11%의 지분을 7억을 가지고 있고, 랩토 4% 3억, 시티밸류 사모투자에 19%의 지분을 넣어가지고 60억, 그리고 전기공사 공제조합 취득원가 3,700만원, 한국방송통신사업 협동조합 450만원,
LNS 글로벌 반도체 성장 투자죠. 그거 취득원가 15억 3.3%. 자, 그럼 이게 취득을 만큼 했으면 장부 금액이 7억짜리가 이거는 2억 5천이 된 거야. 2억 5천이. 7억짜리가 2억 5천 됐다. 까먹었단 말이지. 투자를 실패 봤단 말이지. 그리고 19억짜리가 아니다 6억짜리가 5억 8천 됐다. 이것도 까먹었네 맞지? 이건 그대로고 까먹을 수도 있고 그렇다. 잘 굴려야 된다. 그래서 총 87억 투자해가 81억이 됐다. 이거 유형자산은 361억 건설 중인 자산이 1800만원 증가하고 비품이 1억 증가 기계장치 2억 증가 이런 식으로 풀어놓은 거고. 자 이것도 뭐고 투자부동산 장부 금액 106억인데 작년에는 107억에서 106억 되는 거야. 투자부동산 그게 이제 어디에서 많이 이렇게 그 변동내역이 있는가 봤더니만 토지에 땅에 77억 건물에 29억 정도 투자했다. 자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 수익이 2억이고 그 임대 수수료가 뭐 전기세 뭐 이런 관리비 이런 게 2천만이다. 빼면 얼마? 또 부동산 대출 관련 이자가 3,900만 원 빼니까 1억 6,500만 원이 이자 수익이다. 이자 수익. 1억 6,500. 투자 부동산의 공정가치 장부 금액이 공정가치는 64억인데 장부 금액은 106억이다 하면서 정기중 유형자산 그거 소교동 사옥 토지 건물 임대 사업으로 사용 목적이 변경되어 투자 부동산으로 대체했다. 이런 것들 있고 무형자산 가치 내역은 취득원가는 121억이 처음에 그거를 기술을 습득할 때 무형자산을 습득할 때 그만큼 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돈 못 받는 거 가치 처분하지 못하는 걸 다 빼니까 84억을 빼니까 손상된 게 한 19억 나오고 나머지가 한 16억 정도가 뭐 자산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무형자산. 그래서 17억 돼 있다. 요 보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특허권에 8천만 원 80만 원이가 80만 원 그리고 회원권이 17억 합계 17억 5천 그게 또 이제 감가 상각을 하니까 17억 4,900이 무형자산이다. 연구개발비가 55억 정도를 쓰고 있는데 전부 판매 개발비 판관비로 넣었다. 경상 개발비로 계상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세티밸류 투자 합작 회사에는 이제 지분 일부 40억을 3자에게 매각 처리하여 동사의 지출 비율을 출자 비율이 19% 떨어져서 600만 원 감소돼서 정기 말부터 동사의 연결 시체 관계 회사에서 제외됐고 장기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한다. 뭐 장기 투자 부동산을 등록하든 뭘 하든지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서 못 맞추니까 이제 장기 부동산 투자로 변경했다 이 말이겠고 당분기 말 현재 차입금 내 은행에서 이자 내면서 빌리가 쓰는 이자율이 1.6%, 2.3%, 1.9%, 1.8% 뭐 이렇게 1%대 2%대 아주 싼 금액이죠. 141억 정도다. 장기부채 및 기타 유동금융부채 매입채무 69억 미지급금 3억 미지급금 비용 4억 뭐 이런 식으로 76억인데 비유동으로 부채가 장기 미지급금 임대보증료 리스 부채가 한 12억 정도 되는 거예요. 합치면 더 되겠죠. 자 기타 유동부채고 이제 기타 비유동부채가 예수금 선수금 미리 준 돈 미리 받은 돈 57억이 된다. 자본금은 변동 없고 당분기 말 현재 계상되어 있는 기타 자본 잉여금은 자기 주식 처분 이후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하네. 기타 자본 잉여금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자사주를 매집한 게 13억치 산 게 45만 주. 왜 샀냐고 야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자사주를 이제 그 주가 보관을 위해서 보통 산다고 그 설레발을 치는데 연결 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 주식은 향후 시장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봐라 팔아먹겠다. 시장에 45만 주가 풀리면은 어지간히 좋아하겠다. 맞지? 그래서 회사에서 주식을 사는 거는 다 소각시켜야지. 그럼 팔아먹지 못하잖아. 자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1022억. 근데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은 뭐 이렇게 얘들은 요거를 설명 안 했네. 그래 판관비 원가 요거를 빼면은 합계 판관비와 원가로 합계를 빼면은 뭐가 나온다? 영업이익이 나오잖아. 매출에서. 자, 판관비로 말 쓰는 게 36억 급여. 매출 원가는 원재료 273억.
그리고 급여 10억. 그리고 뭐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외주가공비, 뭐 현대개발, 그리고 현대개발이 아니고 경상개발 뭐 이런 것들이 이거 판관비에 132억이 딱 들어가고, 그리고 이거 원가, 매출 원가는 복리후생비가 아니고 감가상각비 이것도 이거 들어가나, 소모품비, 외주가공비 이런 것들이 원가로 들어간다. 374억. 그 요거하고 더하면은 506억 정도가 나오는데, 매출이 여기 515억 매출 났다 그랬잖아. 그래서 요걸 빼면은 9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온다. 아까 계산했는 거 비슷하게 떨어지지. 그래, 전분기 판매비와 관리비 36억, 급여가 제일 많이 나가고, 나머지는 비교해도 특별하게 걸리는 거 없는데, 여기에서 경상연구개발비가 작년에는 여기서 안 넣고 딴 데 넣는 모양이라 그게 여기로 들어와서 55억이 판관비로 나간다. 55억이 뭐다? 그거는 연구비인데 판관비로 계산한다. 그래서 132억의 판관비가 나간다. 기타 수익과 기타 내용, 아까 전에 이제 보통 들어오는 게 전분기에는 수치가 제일 높았던 게 114억. 이건 뭐다? 갑자기 유형자산 처분이 요거 116억 4분기에 올랐으니까 요거 땅 팔았는 게 제일 좋다. 땅. 아까 땅은 200억이 팔았다고 나왔는데 맞죠? 근데 실질적으로 들어온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114억이 뭐이라. 그래, 임대료, 뭐 수입 보조금, 외환 차익, 유형자산 처분 이익, 배당금 뭐 이런 것들을 뭐라 해야 되나 이거. 다 합치면 7억. 자, 금융수익, 금융비용. 아까 이제 기타 수익, 기타 비용 했으니까 금융수익은 이자로 4억 벌고, 당기손익 측정 금융자산이 12억이고, 아까 전에 뭐 이렇게 뭐 등록되어 있는 거 있잖아. 그냥 뭐 어디 회사 투자하고 어디 투자하고 그런 것들이 평가이익, 외화 환산 이익 200만 원, 금융수익 소개를 하니까 17억 정도 벌었는데, 벌었으면 이제 써야 되잖아. 써야 되는 게 아니고 나가는 돈 있잖아. 은행에서 금융수익이니까 이자 내고 이런 것들, 뭐 돈 쓰고 또 이런 것들 1억 8천 이자 비용이, 그리고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7억 7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17억에서 한 9억을 빼면은 9억 5천을 빼면은 7억 5천이 된다. 당분기 범주별 금융손이 다 했던 거고, 투자부동산 2개가 장부가액 17억, 37억, 69억, 담보 설정을 36억, 하나은행, 신한은행에, 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다. 빌리려고. 그래서 당분기 말 금액 28,000원에 대해서 특수관계자와의 이제 채권 채무 내역, 직원과 그 금액을 대여한 금액이 2,800원 있다. 직원한테 2,800만 원 빌려준 게 있다. 이제 이거 나오래. 현금 흐름표, 영업으로서 창출된 현금 흐름, 분기 순이익 포함되고, 그래서 조정이라는 게 법인세, 이자 비용, 단계 비용, 관계자 합사, 사업자 분실, 뭐 대손상각비 이런 것들이 이제 얘들이 영업하면서 돈을 벌이는 조정 카테고리 안에 있는 항목인가 봐요. 그래서 법인세, 법인세 수익이 마이너스잖아. 이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13억.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법인세 수익으로 잡히네. 법인세 수익. 법인세 수익이다. 이거 바라봤지? 법인세. 갈로이얼, 그러니까 법인세 비용이 아니고, 비용이면 이렇게 미리 줄 거를, 세금 내는 거는 그 미리 줄 거를 그거 뭐 충당금으로 두듯이 얘들은 수익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13억이 들어간 거네. 13억을 너무 많이 내가 다시 돌려받은 거겠지. 그래, 대손상각비 뭐 이런 것들 다 더한 게 이건 뭐고, 명칭이 뭐였지? 명칭이 영업 그거 조정 단위에 들어가는 거고, 배당금 수익, 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이익 12억, 운전자본이 이제 변동되는, 운전하면서 이제 자본, 그게 아니라 이제 회사를 운전하면서 그런 것 같으니까, 회사의 운전 자본이 변동되는 게 매출채권, 미수금, 선습금, 선급금, 선급비용, 부가세, 뭐 재고자산 이런 건데, 재고자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현금은 안 들고, 매출채권이 높으면 높을수록 현금은 안 들고, 빚 좋은 개살고. 근데 매출채권이 떨어지고 재고자산도 떨어지고, 그럼 뭐다? 물건 만드는 족족 다 팔린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고, 물건 팔면 바로 돈이 들어온다 이 말이겠지. 현금이 넉넉해진다 이런 말과 비슷한 말이지. 물건 많이 팔릴 때. 그래서 이런 걸 계산하면은 매출채권 플러스 미수금도 플러스가 될 수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마이너스 돈 썼단 말이지. 시작할 때보다.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
매입 채무 외상값은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27억인데 그거 매입 채무가 내려갔잖아. 내려가면 뭐 해야 된다? 매입 채무가 내려갔다는 거는 외상으로 가져오던 게 줄어들었다. 이게 자꾸 숫자가 증가해야지 플러스가 돼야지 매출로 가져가는 게 더 많아져서 계산할 수 있는데 자꾸 줄어드니까 갈로 할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미지급금 부가세 1억 2천 12억 합치니까 영업으로서 창출된 현금 흐름이 117억이나 된다. 자, 현금 흐름표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비현금 투자 재무활동 내역. 현금 흐름표에는 넣기 애매하고 그만 고신해야 되고 했는 게 요런 거라 보면 되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의 증가, 뭐 이런 것들. 금융상품, 단기상품의 대체,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대충 그런 내용.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 비용, 뭐 당분기 말에 143억. 위험관리 차입금이 141억인데 현금성 자산이 326억이니까 차입금에서 현금성 자산을 빼도 너무 많이 남으니 플러스를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플러스 됐지만 그래도 구해보면은 차입금은 그 부채 나누기 자본 했을 때 그 수치와 요거는 조금 다르지만 하여튼간에 그거하고는 달라. 요거는 뭐 이건 나눴다가 차감했다가 뭐 곱하기 했다가 또 뭐 차감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헷갈린다. US 달러,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매출채권, 단기상품, 기타 유동, 금융상품, 장기투자자산이 713억이라고. 어딨나 713억. 713억 내가 어디서 봤는데 현금성 자산과 매출채권 이렇게 다 합치니까 작년에는 908억이었다. 당분기 말 장부 금액이 3개월 이내 3개월에서 1년, 1년에서 5개월, 5년 초과된 게 장부 금액이 230억, 3개월 이내가 76억, 3개월에서 1년짜리가 125억. 그러니까 얘들은 높다가 낮다가 높아졌다가 뭐 수평으로 그리다가 이런 식으로 돈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되겠지. 현금성 자산 아까 봤던 거 722억, 상습 원가 부채, 매입 채무 69억, 단기 차입금 120억, 합계 230억. 핑크색 칠하는 거 작년보다 못했다는 거예요. 안 칠하는 것 중에서는 작년보다 좀 잘했든지 막 그런 것들. 당분기 말 금융부채의 범주별 장부 가액은 712억 다 나오던 거, 계속 나오던 거. 금융부채는 매입 채무, 기타 유동 비용, 유동 금융부채, 단기 차입금, 유동성 장기 차입금, 기타 비유동 금융부채 이런 장기 차입금 이런 걸 230억 정도가 된다. 그거를 공용 그렇고 특수관계자와 거래, 특수관계자 이제 종속회사 혹은 관계회사 혹은 대주주들 혹은 뭐 이렇게 특수 임원들 이런 것들에 대한 거래, 종속기업 항공 위법으로지와 거래를 하는데 특수관계자의 거래 내역은 기타 수익은 900만 원, 매입은 여기서 산 게 특수관계자에게 산 게 9억 원, 정기에는 13억 매입하고 수익은 130만 원 수익 났다. 특수관계에 대한 채권 채무 내역 요거는 위법을 있지 10억 대손충당금 10억 설정해놨다 그랬잖아. 단기 대여금 직원한테 단기 대여금 단기로 빌려주는 게 2,800만 원 이런 식으로. 기타에 관한 코이버는 고덕 강일주택단지 4단지 아파트통신공사 18년의 계약을 따서 공사기간 2020년 6월 30일까지 진행률은 100% 했고 3,945억의 수익률을 올렸다. 이렇게 해석하고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21기 3분기 21년 됐단 말이지. 매출채권이 17억. 대손충당 설정률이 33%인데 미수금이 19억 190억이고 선급금 미리 준 돈이 7억이야. 근데 그래서 합계 244억인데 24% 나오는데 못 가는 게 대손충당금 못 가는 게가 아니고 대손충당금 17억을 551억에서 17억을 걸었다는 거는 충당금 비율이 33% 된다는 게 자본금에. 자, 그러면 어떤 거에 대해서 많이 걸었는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시작할 때는 11억으로 시작했는데 기타 증가율이 6억, 대손 충당금 잔액이 17억, 이거 17억짜리 있노? 17억, 17억.
요게 대선 충당금이다. 요게 저 위에 될까. 그러니까 17억은 손상됐다고 보는 거지. 못 받는다. 이거는 손상됐다. 17억은 손상됐다 생각하고 나머지는 받아내자. 그럼 손상됐으면 손상됐다고 하면 안 되잖아. 누군가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있는 거에서 자본을 이제 끌어다 붙이는 거지. 그러니까 저런 어디고 대선 충당금 설정률이 높아진다는 거는 손상금액이 17억 똑같이 나오고 재고자산 보유 실사 내역이 제품이 176억 작년보다 감소했는 거. 원재료는 작년보다 증가하고 원재료 가격은 그래서 만들어놨는 게 217억 작년에는 247억 작년에 매출 그만 올랐는데 작년보다 재고자산 회전 이거 회전율이라 그러나 재고자산 합계가 251억이 됐다. 요거를 365로 나누면은 1년 365일로 나누면은 2 나누기 2니까 176 정도 176만에 6일 만에 물건이 한 번씩 돌고 뭐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거든. 그런 것들. 매출 대비 16% 차지한다. 이런 거. 주주에 관한 사항 황근식 이거 봐. 다 특수관계자잖아. 김근식 95만 주, 160만 주 이렇게 해서 26.5% 차지하고 그리고 김강옥 황인경 성기역이면 영원무역 아니야? 영원무역 성기역 푸드웰 성기한 성기준 만 싶은데 성기역 그 아닌가? 그래서 요 5,800만 원 뭐 이름 비슷한 게 하도 많으니까 이거네 5,800주. 자, 회사 1회 설립 최대 주주가 변동되기 없다. 대주주가 바뀌지 않았다. 소액 주주는 570만 원, 570만 주, 59.2%가 그 시중에 풀려 있다. 2020년 4월에 7,940원 하는 게 5월에 1,200원까지 오르다가 2006년, 7년, 8년부터는 계속 내려갔다가 8,680원 됐다가 9,390원 됐다가 9,200원 됐다가 지금 9월달까지 9,650원 됐다가 지금 올라오고 얘들 9,800을 맞아. 그렇게 하고 있다. 황인한 대표이사 64년생, 65년생 그 김근식 임원 이렇게 현 코이버 대표이사, 세버텔레콤, 삼성전자, 대영전지 이렇게 코이버 이사 이렇게 하다 90만 주, 20년 거의 다 20년이야. 그러니까 난 이 회사가 좀 신기한 게 회사를 차리자마자 바로 코스닥에 등록됐거든. 그게 신기하다. 그리고 김강옥 1963년 코이버 이사 그리고 성기역 산업자원부 성기역이 산업자원부 파워콤이네. 파워콤 주식회사 파워콤 5,800주로 임원 비상근 이렇게 된다. 평균 건설 연수가 한 8년 정도 되고 생산직이 여자는 9년이고 남자는 7년이네. 임원이 보수가 얘들 좀 높더라고. 임원이 3억 정도 9명 되는데 인원수 3명인데 총 보수 총액이 3억. 아니다. 9억에서 3을 나누니까 평균 3억 정도를 임원 등기이사가 받아간다. 장난 아니네. 요거 황인한 김근식 김강호 한성규가 위버브릿지 대표이사 이사 비상근 감사 이런 것들도 받고 있다. 지금 자회사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 위버브릿지가 3억 2,200만 원의 이율을 벌었다. 요거 이제 기타 수익이 있지. 기타 수익에서 들어온 돈들. 그러니까 요거는 덩어리가 너무 작기 때문에 같이 안 해야 된다고. 네, 요거 네이버 금융은 마무리로.